부모들도 뭐 살다 보면 다투죠. 그러나 아이들이 놀랄까 정말 조심조심 조용히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유치원 아이들을 좀 생각해서 조용조용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웬 검은 상복이 다 등장을 했습니까? 상복 입고 집단 토론을 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그리고 뭐 휴원 문제, 집단 휴원은 없는데 그건 뭐 알아서 각 유치원에 맡긴다라고 오늘 결론이 났고 뭐 성명서를 하나 내놓았죠. 살펴드리겠습니다. 수습은커녕 공분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좀 여쭤보면서 비리 유치원 앞뒤 안 맞는 논리, 한유총의 화를 키운 대응 아니냐. 엄청 많이 모이셨나 봐요. 5천여 명 상복 투쟁 비공개 토론회. 제목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입니다. 제도가 미비해서 잘못인지 몰랐다. 단체 행동은 없을 것이다. 한편 범정부 간담회도 오늘 있었습니다. 한유총이 집단 행동을 할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조사 나가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초강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한 학부모들은 유아교육 돈벌이로 전락시켰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말 초강도 스트레스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추가 공개를 했습니다. 감사에서 2,325개 유치원에서 316억 원.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316억 원. 지도 점검을 통해 5,351개 유치원에서 65억 원. 부정 수급했다 이겁니다. 갖다가 이상한 데 쓴 게 아니고 일단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부정하게 받아간 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 400억이 넘지 않습니까?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덕선 위원장은 사법부 가면 무죄 받을 건데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한유총 전북 지회장이 어제 나와서 뭐 방송에 나가고 하니까 뭐 명품 셔츠다 또 이런 얘기들이 올라왔는데 이건 사실은 아니라고 그러죠. 네. 들어보시죠. 증인은 자녀에게 불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화면을 좀 봐주세요. 증인의 자녀 88년생이죠. 이아무개 씨가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데 이 땅은 감정 가액만 43억 원입니다. 30살 젊은이가 4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법규가 제정되지 않으면 아마 다음번에도 제가 의원님을 뵀었을 때 지금과 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010년부터 그런 말씀은 하실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예.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렇게 네, 단정을 죄송합니다. 지어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알으셔갖고 좋은데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이 도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성에. 단지 없는 것은 유치원에 딱 들어맞는 재무회계 규칙이 없을 뿐이지 그것을 준용하는 기준은 있었다. 이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준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적발이 돼서 처분을 한 것이고 맞지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3% 미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맞지 않습니까? 네. 규정이 없어서 잘못 사용됐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 전부 루비똥이 아닙니다. 저 아침마다 눈 뜨면 마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저희들 땅 인물을 살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 이렇게 일하는 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루비똥이 아니라 아이들 30명 데리고 인건비를 못 받아가는 원장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사 봉급 주기 위해서 저 아파트 팔았습니다. 자동차도 팔았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유치원들 정말 정부에서 언젠가는 지원해 주겠지. 정부에서는 언젠가는 저희들을 구원의 손길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유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지금 사립 유치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네. 잘못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일부 잘못된 점도 시인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사립 유치원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그러나 나오고. 저 같은 원장도 많이 아니,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사립 유치원에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런 데들은
정말 미리 규정을 정해주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혼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여태- 네. 저 원장님 옷은 명품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다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를 좀 생각나셨어요? 정 의원님 눈을 마주치면. 오늘 저분들이 이제 아까 뭐 상복 토론회라고 했는데 어쨌든 5천 명씩 모여가지고 한 다음에 발표한 내용이 유아교육 정책 수립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입장인데 이 6가지 내용을 가지고 입장을 발표한 다음에 간담회를 요구했는데 내용을 보니까요. 네, 첫 간담회 번째가 요구했어요. 네.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은 아이와 학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문법이 안 맞는데 아마 해석하면 유아교육 정책은 아이와 학부모 입장에서 수립돼야 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예. 두 번째는 유아교육을 담당한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 모든 유아들에게 공평한 재원 분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유아들에게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유아교육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 땅에서 유아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의 교육 안전 행복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다 좋아요. 예. 네 번째까지 얘기한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한 것부터는 지금 사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네. 유아교육을 담당한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네. 즉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사유재산이라 이거예요. 이제까지 이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 얻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까지 대학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학교육의 공로를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대학교육부터 시작해서 사학교육이 변해왔단 말이에요. 예. 정말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고 또 수요자들이 낸 학비가 정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횡령이나 비리가 안 벌어지는 것들을 원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변해왔는데 예. 이 자꾸만 이 사립교육이라는 걸 왜 인정을 안 하시냔 말이에요. 사유재산만 생각하시고. 그래서 사유재산.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뭐 돈벌이 하느냐라고 고생하신다라고 얘기하신데도 불구하고 욕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사립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이 된다. 문제를 생각하셔야 된다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씩 서둘러서 차정 교수 하시겠어요? 예, 이 사립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네.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는 뭐 자기 나름대로는 뭐 수습책도 이야기하고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상당 공분하는 것은 일단 자신들이 지금 그 유치원을 설립할 때 내놓은 땅과 건물 이것이 결국 사유재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수익을 인정해달라. 예.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 행해져 왔던 걸 본다고 한다면 예. 그 정도의 적당한 수익이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까지 그러니까 이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제 주문이 있던 3조 없이 갖고 갔던 예. 그러한 이 검은 속내를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의구심을 전혀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사립 유치원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이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해결 투명성은 저는 뭐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립 유치원 설립자들 또 원장들이 하시는 이야기처럼 네. 일단 뭐 사유재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 뭐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여러 관련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사유재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은 보장하는 그런 방법도 예. 아마 정치권에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무조건 네. 이것을 거부하겠다는 생각은 예.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상복투쟁 그랬는데 이른바 상복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분들 다 입으신 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구분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요 문제만 하나. 지금 사유재산이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학교 인정이 안 재단이기 때문에 돼요? 학교 재단이 이게 비영리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수익금은 가져갈 수가 없고요. 예. 저는 이 교육부 방울표를 보면서 대책을 보면서 예. 정말 이게 장기적인 비전과 예. 유아교육이라는 게 철학이 있는가 너무 의심스러워요. 너무 이게 교육부요? 건시안적입니다. 교육부가. 예. 예. 제가 통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예. 지금 이게 유치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예. 바로 이게 67만 명이죠. 예. 국공립에 17만, 사립에 50만이잖아요. 예. 그러면 3년을 나누면 3으로 나누면 22만이죠. 예. 근데 유치원 다니는 사람이 50.7%예요. 그럼 이게 어린이집이 또 22만이죠. 예. 그럼 이게 지금 몇 명 다니요? 44만이 다니죠. 예. 맞죠? 그러니까 거의 100% 다 다네요. 근데 올해 출산율이 얼마예요? 33만이에요. 예. 이 말이 지금 가도 10만 명이 포화 상태로 전부 이게 유치원 문 닫게 생겼어요. 예. 근데 여기서 국공립을 계속 확장한다? 그럼 이게 사립을 폐원시키지 않고 국공립을 확장하면
태어나는 학생 애는 없는데 출산율에. 그럼 이 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기적인 출산율이나 수급을 고려해서 장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이게 국공립만 늘리고 사립은 그대로 두면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이게 고민이었고요. 자, 두 번째, 국공립. 이게 그 부분은 과연 이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됩니까? 공무원 마인드로. 공무원들에게 지금 유치원생도 현장 체육도 안 가요. 그거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단정적인 생각으로 있고요. 봐서 그다음에 그럴 마지막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하시고 그게 저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국공립보다는 있다. 사립의 자율과 창의에 맡기는 게 유아교육의 철학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게 말 안 듣고 평온하면 공정위를 동원하고 국세청을 동원한다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국세청이 이런 데 동원하는 기관입니까? 예. 이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항상 이게 국세청은 국세 목적으로 가는 거지 어떤 게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국세청을 동원하는 거는 그렇게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이런 것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조금씩 양보해서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 서 변호사님 말씀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좀 다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앞으로 그 출산하는 인구에 비해서 과대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원화 모집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든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공공에서 매입해 주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체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사립대학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위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를 못한다. 이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됐나요? 아니 그리고 직권남용 부분도 아마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요. 당연히 다르죠. 공정이나 정부 뭐 당국이 할 수 있는 실무조사 여러 가지 있는. 조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이전에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돈 갖다가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비리를 전부 범죄 행위를 한 거잖아요. 횡령이죠, 횡령. 횡령.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횡령이냐 아니냐가 뭐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 따지다 보니까 이헐령 비헐령이라 그렇게 됐지만 보다 탈세 가능성이 네? 더 높을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유치원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한 게 누구예요? 돈 갖다 펑펑 쓴 사람들 아니에요. 뭐 사유재산인데 왜 그러면 수익 보장도 안 되는데 그러면 유치원을 2개, 3개씩 해요. 얼마나 민감한데 내 돈에 대해서. 벌써 여기저기 알아보고 야 유치원 접자.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제일 시끄러운 데가 동탄 아니에요. 여기저기 왜 세웠어요 그러면. 상식이에요 서 변호사님. 너무 억울하시라. 아니 우리 서 변호사가 아까 좀 흥분해서 얘기하길래 제가 저는 저는 토론회 갔다 온 줄 알았더니 오해받지 않게 하려고. 아니, 제가 서 변호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 그러세요. 변호사 이야기 중에 상당히 일리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쪽도 아니, 저도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조정을 할게요. 해야죠. 네, 예.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그 한유총에서 내놓은 그 입장을 보면은 다 치우고 예. 진짜 문제는 예. 사립 유치원을 생업으로 살아온 예. 설립자 원장들의 산정권 이게 예,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뭐 앞서서도 나왔지만 이걸 비즈니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생존권, 원장들 생존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기업 비즈니스로 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네.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렇죠. 개인 돈을 넣고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앞서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래서 예, 지금 물론 문제가 그렇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요. 예, 예, 맞습니다. 비리도도 밝혀졌고. 예. 그러면은 문제는 저분들이 국회에 나오든 어디에 있든 예. 좀 진정한 네. 그런 사과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예. 지금 그 이덕선 위원장? 한유총 예, 위원장. 비대위원장도 그거 아닙니까? 법원에 가면은 무죄야, 무죄. 횡령이 아니라고 무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강부의식 변명에 급급하다 보니까 예.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는 거 더 아니겠습니까? 열받게 하는 거 있죠. 문제는 아까 서 변호사 얘기한 대로 예. 그럼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이 예. 어떤 유아교육의 철학이라든가 좀 중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예. 지금 정부에 대한 또 비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돈 그렇게 펑펑 퍼주고 이종원식이나 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건 아니냐 제대로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비판이 있다 회계 보니까 시스템을 주지도 않고 쓰라고 한 게 잘못이긴 비판이 하죠. 있다 보니까 예. 교육 당국이 예. 지나치게 자신들이 진짜 이 유아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 유은혜 부총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 나온 거 뭡니까? 5,000학급 될 걸 1,000학급으로 늘리고 공공성 그 뭐를 강화하고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하겠다. 예, 예. 시스템 투명성.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 그런 것만 내놓으면 안 되죠. 예, 그렇죠. 네. 교육당국이 이번에 여러 가지 제도적 아까 그 전북에서 오신 그분의 얘기도 뭐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예. 이 사립 유치원에 여러 가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이라든가 같이 앉아서 저 토론도 찾아야 돼, 하면서 방법을. 의견을 맞습니다. 수렴해가지고 네. 만들어야지 이렇게 네. 뭐 그냥 이거 여론이 나쁘니까 그냥 폭탄식으로 아니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뉴스 본다니까요. 근데 원장님이 까만 옷 입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놀라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저 바람직한 왜들 건 그래요 아니에요. 하고. 교육당국이 그런 식으로 어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민주주의로 해야죠. 아 예. 그리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 유치원이. 그리고 서 변호사님 얘기도 일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앵커가 그렇게 그냥 열을 내가지고 반박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돌아앉아 있다가 이제 웃음을 띠네요. 서 변호사가. 아이고 뭐 뉴스와이드 그렇잖아요.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 이거 국세기본법 81조 4에요. 세무조사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적정한 과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을 행정지도에다가 안 된다 세무조사한다든지 저기요, 이렇게 하면 안 서 되는 변호사님. 그래서 서 변호사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시청자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의견을 대신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칙인데 그러면 갔다가 명품 백 사고 이러고 다닌 거는 원칙이냐 이거예요. 그 분노를 가라앉혀야지.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 났죠? 지원금을 쓴 거는 명품 가방을 샀든 어쨌든 그건 사유재산으로 받고 개인 소득으로 봐서 횡령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예. 돈 주기 시작한 데가 언제죠? 지원금 주기 시작한 게가? 2012년 3월이요. 2012년? 3월. 3월? 대법원 이거 판결 난 게 언제입니까? 최근에 났죠. 횡령 아니다. 최근 아니다. 예. 이거 저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소 제기한 건 언제예요? 그건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죠. 아니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빨랐냐고요. 강제징용 피해자는 대법원이 그렇게 모른 척하고 늦더니. 그러니까 원칙대로 다 해야죠. 그러나 원칙에 어그러진 게 뭐가 먼저예요. 뭐가. 그거를 얘기를 하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왜 괜히 또 저는 또 이렇게.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국민 여론이 이게 이 사건 사립 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이른바 터졌을 때 예. 우리 국민들이 왜 공분했겠어요. 예. 그 비리의 실태의 어떤 그 뭐랄까 천태만상 예. 이것도 있지만 예. 더 공분이 커졌던 것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이른바 대응이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투쟁이 아니라 오늘같이 상복 투쟁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를 먼저 했어야죠. 뭘 사죄를 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아니 그래서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아니 모든 비리를 다 감춰버리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 탓입니다.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이 열불이 안 납니까? 저기 스티커 붙여놓은 거 재밌네. 태어나고 싶다. 아니 그래서 저 문제도요. 저는 아까 여기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처음 이 유치원 문제가 나왔을 때 유치원 원장들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비리가 있는 원장들은 당연히 단죄해야 되고 이런 사태를 방조하고 어떻게 보면 유기한 교육 당국자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지적.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저는 서 변호사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것은 국공립은 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 철학은 저는 또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건 또 다른 이미 OECD 국가 중에요. 국공립 취업률이 21% 안 돼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35개 중에 거의 꼴찌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분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생업, 생존권이에요. 이게 아니라 생업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얘기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뭡니까? 회계 기준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려우시면 지원하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른 어떤 대책을 같이 상담하고 그럼요. 이러는 것이지 지금 나오는 태도들은 과거에 이렇게 하고 재미를 많이 봤어요, 유치원들이. 아니 집단 위협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보육대란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다시 타협하고 이래왔던 것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용두사미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부 당국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박사님이
조용하시네요. 제가 시끄러우니까 오늘. 예, 뭐 목소리 큰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네. 뭐 제가 굳이 크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이 아까 스티커 붙여놓은 거 변하고 싶다. 지금 저도 보면. 네, 저 모습들, 야, 그다음에 이민 가고 싶다. 네. 저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네요. 네. 자꾸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자꾸 자초한다는 그 느낌과 그다음에 원장 선생님들이나 이사장들이 왜 학부모의 심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도 하지 않고 예. 고려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 예. 제 지금 판넬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네. 생존권이 사라지나? 네, 예. 유튜브 채팅방에 올라온 글인데요. 예.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생존권이 사라지나요? 예, 예. 현재 상황에서 네. 웬만하면 예, 예.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인정하시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바꾸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론의 장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자기들끼리만 숨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서 화풀이하고 감정 배설물들을 깔아놓고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저렇게 오버 액션하고 연기처럼 울부짖으며 렌탈 거꾸로 뒤집어 쓰고 이런 모습들이 어느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으며 어느 학부모가 현재의 사립 유치원 특히 비리 사립 유치원 원장들을 옹호하고 편들어 주겠습니까? 네, 네. 서정욱 변호사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에이, 또 왜 그러세요? 서정욱 변호사가 말한 거 일리가 있다니까요. 그 조용히 좀 넘어가라 했더니 왜 또 시시비비를 또 만드세요? 서 변호사는 계속 참여하실 거죠? 뭘? 아니, 또 뉴스에도 안 한다고 나갈까봐 또. 생각이 다양하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억울함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유치원 아이들이 큰 다음에 우리의 교육부, 우리의 유치원 원장님 또 설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조용히 한번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